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그 프리랜서 개발자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균형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기반한 대한정치 시스템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줄여서 균형 시스템이라고 간단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본 내용은 작년 4월에 이제 제가 미리 특허 출원을 해놔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제가 어떤 배경으로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항목은 이제 근현대 정치라 그래서 현실 정치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근현대 정치.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 개발한 이제 균형 시스템 정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비교 항목은 이제 투표 방식, 힘의 균형, 정당 구성, 시민단체 참여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먼저 비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현대 정치는 아시다시피 이제 투표 방식이 매우 오프라인에 기반한 이런 기반이죠. 그래서 장소, 시간, 매체가 다 고정이 돼 있고 비용은 다 사람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막대하고요. 본인 확인도 불가능하죠. 투표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의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한국은 이렇다는 거고요. 이제 힘의 균형을 보시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피라미드식 권력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다 체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은 국회에서 입법된 법을 기반으로 행정을 하죠. 그리고 그 하위에 시민이 있어서 사실상 시민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몇 년에 한 번 투표하는 거 말고는요. 네, 어쨌거나 뭐 상권 분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피라미드식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당 구성을 보시면은 우선 근현장 정치의 그 정당의 조직 배경을 보시면은 지역에 기반하거나 그러니까 뭐 어디 지역의 정당이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그리고 어떤 산업에 기반하거나 아직 한국은 이 경우에는 조금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동당이 산업에 기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과 신분이 좀 같이 갈 수도 있겠는데 이제 신분이 이제 그나마 현대 정치는 좀 덜해졌는데 이제 근대 정치만 하더라도 이제 신분에 기반한 정당이 매우 심각했고요. 뭐 이게 사실상 요 하위랑 다 겹치는 부분이죠. 이 지역 사무 신분을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교육 격차가 매우 심해서 흔히 말해서 돈 있거나 아니면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돈은 없지만 정말 똑똑해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뭐 그런 정도에 있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만 교육을 받았었고 또 이제 직업 구성을 보시면은 대부분은 다 1, 2차 산업 기반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한적으로 3차 산업. 그러니까 1, 2차 산업이 아시다시피 뭐 흔히 말하는 뭐 농업, 뭐 광업 뭐 이런 거 2차는 이제 공장 산업이죠. 그리고 3차는 흔히 말하는 최근에는 서비스업이라 그래서 서비스업이 뭐 지식 산업, 뭐 엔터테인먼트 뭐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뭐 아주 단순하게 뭐 방송 아니면은 2차, 1, 2차 산업에서 생산한 거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3차 산업 뭐 이 정도였죠. 네. 하여튼 과거에는 매우 생활 수준과 뭐 생활 수준도 단순하고 교육 격차도 심하고 어쨌거나 정당의 조직 배경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시민단체 참여 이제 이 시민단체란 개념 자체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뭐 한국에서 오래되었다는 뭐 참여인데도 아마 지금 20년 안팎일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1970년대는 시민단체라는 게 뭐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크게 활동을 못했겠죠.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민단체가 이제 근현대 정치의
에서 이제의 입장이 뭐냐면은 참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치인 입맛에 달면 삼키고 이제 쓰면 뱉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 재작년에 이제 세월호가 한창 어 이슈를 일으킬 때 이제 국민 서명을 600명이 받고 사실상 엄청나게 시민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뭐 세월호 특위라든지 이런데 입법이 된 걸 보면은 거의 영향이 무의미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사실상 여기에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제 현실에 기반한 근현대 정치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정치평론가나 언론이나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진보 세력에 기반한 정치인들도 많이 이 부분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연구개발한 이 균형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균형 시스템은 당연히 온라인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투표 방식도 장소 시간 매체가 다 유동적이고요. 이제 비용은 이제 사람이 많아질수록 영에 수렴하겠죠. 물론 단 한 명이 이 시스템을 쓴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서버 비용이나 뭐 유지 인력 관리 비용이 들어가겠지만은 어쨌거나 사람이 1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뭐 100만 명이 된다면은 거의 영에 수렴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제가 어디에다가 무슨 투표를 했는지 당연히 확인 가능하고요. 이제 이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투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표 변경을 안 하게끔 정책적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충분히 기능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제가 연구 개발한 이 균형 시스템의 특징이 아니고 이 온라인에 기반한 수많은 대한 정치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힘의 균형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피라미드식 조직 자체를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란 개념을 영향력과 결정권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상위 계층일수록 영향력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아닌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헌법 서문에도 나왔듯이 모든 국민은 이제 주권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결정권이란 이름으로 나눠서 그 하위로 갈수록 결정권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하면은 이제 그것을 지역 의원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국회의원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지역 의원이 뒤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의원이 이 결정한 것을 분야별로 각 분야별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IT, 뭐 의료, 법조, 뭐 경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 전문 의원이 또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전문 의원이 결정한 것을 우리 시민이,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에는 피라미드식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저는 나눴다. 영향력과 결정권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정당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의 모든 대한 정치가 다 그렇죠. 이제 우선 조직 배경부터 자체가 과거에는 지역 산업 신분이 기반했다면 이제 직업 또는 이제 중요한 건 활동 관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있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제3의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뭐 당장 저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도 가입을 했었고 저는 이제 평소에 수영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저는 취미로 댄스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업은 뭐 프리랜서로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지만은 이미 이 비중과 못지않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의 절반을 직업에 쏟는다면 나머지 절반은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즐기는가 이렇게 그 영역의 할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권 자체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정말 일만 했다 또는 이제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정말 집안 살림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죠. 이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단도가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집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지식 수준이 이미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종이에 기반한 또는 어느 클래스, 어느 학교 또는 어떤 특정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교육이었다면은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똑같은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물론 뭐 최소한의 비용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장벽이, 접근 장벽이 매우 낮아졌고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 우주 전체 이론 물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뭔가 새로운 논문을 인터넷에 딱 발표를 했어요. 물론 그것을 모든 전 세계인이 다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그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거나 진입장벽 자체는 매우 낮아졌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근거하는 게 이제 제가 여기 링크를 하나 뒀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통해서 본 교육통계 주변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2013년인가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한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세대별 교육 수준에서 이제 만 70세 이상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죠. 이제 분은 이제 초등학교, 중고, 대학교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 이상이 많죠. 그리고 제 세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 35인가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다 기본적으로 다 고등학교는 기본이고 거의 뭐 70% 이상이 대학을 가죠. 제 친구만 하더라도 뭐 대학원생, 박사 학위 이미 취득한 친구들도 많고요. 하여튼 그래서 세대 이미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제가 원래는 이제 컴퓨터 전공을 하고 제 IT 계열로 거의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지만은 저는 지금 또 방통대에서 이제 한 학기 등록금 4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법대를 지금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하더라도 매우 교육 수준이 상향 평준화 돼 간다고 봐도 문제가 없겠죠. 네. 그리고 산업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는 지금 벌써 2016년 아닙니까? 이제 직업 나열이 힘들 정도로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굳이 제가 말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도 이미 수많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뭔가 종이로 정리된 증거가 필요하시면 여기 한국직업사전이라는 이제 또 공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국직업사전으로 보고 우리나라 직업수의 변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초 직업사전 69년, 그래서 17년에 걸쳐서 한번 제1판이 한번 개정이 됐고요. 또 9년에 걸쳐서 제2판이 통합본이 한번 개정이 됐고요. 다시 8년에 걸쳐서 3년 개편이 됐고, 또 뭐 9년에 걸쳐서 통합본 4판이 개편이 됐는데, 이제는요, 이제 통합본이라는 게 힘들어서 이제 2015년부터는 각 분야 직종별로 나눠서 이제 직업사전을 발간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엄청나게 이제 사회가 급변하고 또 일일이 뭔가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화가 되는 거죠. 이게 다 한 묶음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따로 떼놓기가 힘들 정도로 한 묶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참여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균형 시스템 이거를 설계하면서 제가 따로 넣은 기능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죠. 현실에 기반한 이제 근현대 정치는 사실상 뭐 참고를 하자면 좀 무의미한데,
이제 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민단체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분야별 전문 대의원이란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은 전통적인 이제 선거에 기반한 그런 계층이죠.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시장이나 구의원이나 다 이쪽이죠. 근데 이거는 좀 자유로운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나는 뭐 예를 들자면 그린피스가 좋네, 뭐 참여연대가 좋네, 아니면 그린피스는 좋은데 참여연대는 싫네 이렇게 다 일일이 지정하고 해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 계층으로 인해서 제가 분야별 전문 대의원이라는 것을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또다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페이지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제가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본 거는 이 정도고요. 바로 뒤에 본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배경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좀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 앞페이지의 요약본을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걸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사적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뭐 17세기 뭐 여러가지 얘기다. 뭐 이원 내각제 대통령이 많이 나오죠.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미 설명드렸죠. 투표 방식의 한계. 네. 그리고 피라미드식 권력 집중도 제가 직접 다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 현실의 대통령 권한이 왜 어찌됐든 최고 권력인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사법권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 가능하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도 이미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데올로기적 정당 구성의 한계, 이것도 제가 앞서 정당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뭐 교육 수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의 한계, 현실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구시대적인 정당 정치 방식이 갇혀서 뭐 못하고 있죠. 아무것도. 네,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이제 균형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하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균형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인지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